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선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 안 좋네요. 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는 이제 좀 약하게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약간 미약한 수준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한 데에는 이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이 특별 규제 대상에 뭐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뭐 메타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포함이 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 기업들은 이제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이제 획득한 이런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제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이제 최대 받기 전까지 이제 사업에 활용을 하는 게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고요. 뭐 이걸 위반하면은 뭐 최대 20%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구글이랑 애플로 좀 예를 들자면은 여태까지 자사의 앱스토어에서만 이제 이용할 수 있었던 이런 어플들을 이제 양쪽에서 모두 내려받을 수 있게 개방을 해야 하고요. 이전에 이제 메타의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도 이런 규제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이제 유럽 시장 출시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이 이슈에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경제가 완만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관광에 대한 소비 지출이 좀 예상보다 강했고, 지금 이 수요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억눌렸던 이런 수요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소비자들의 저축액을 좀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출을 위한 이런 대출까지도 지금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이런 고용시장 흐름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임금 상승률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크게 둔화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냈는데, 문제는 이제 8월 이제 미국 이제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한 점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에 찬물을 끼쳤습니다. 이번 8월 ISM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52.5 정도로 좀 예상치를 잡고 있었는데 54.5라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를 크게 좀 뛰어넘었고요. 이 ISM 서비스 지수가 올해 들어서 지금 8개월 연속 확장세를 좀 보이면서 서비스업에서만큼은 이제 경제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좀 시장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추가 긴축 우려로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 여기에다가 오늘 국제 유가도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지금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의 감산 연장 소식이랑 이제 미국 원유 재고도 좀 점점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이제 국제 유가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줬는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상승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이제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텐데, 이 연말까지는 이제 좀 슬슬 이제 시장에 대한 대비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투에서 치면 뭐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지금 유럽에서도 맞고 미국에서도 지금 ISM 그 서비스 PMI 지수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와가지고 말이죠. 나스닥이 좀 견디기 힘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압력을 가중한 거는 유가죠, 유가. 유가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지금 90달러 선을 이제 넘어가는 이런 초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물가 압력이 이렇게 있다면은 또 이자율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술주가 좀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로 가볼까요? 특징주로 가봐야 되는데 애플, 중국에서 안 좋은 뉴스가 큰 게 나왔어요. 네, 오늘 애플 주가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의 이런 규제 때문도 있지만은 이제 중국에서도 악재가 하나 더 있었죠. 이제 중국이 공무원들에게 이제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외국 브랜드 기기를 이제 업무에 사용하거나
뭐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중국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이런 일본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제 아이폰 사용 제한 명령을 내려왔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 제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의 19% 이상을 중국 시장에 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향을 받아서 3% 넘게 급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제 지난 2021년에 미국 36개 주가 단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걸었던 이런 소송을 잠정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그리고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좀 철회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이 잠정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합의는 이제 30일 이내에 정부의 이제 구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합의 내용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이제 유럽 연합의 규제가 좀 더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도 이제 좀 좋은 소식을 가져왔지만 약세를 보였는데, 이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3 공장에서 4년 만에 차량 생산 200만 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생산량이 진짜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1월부터 8월까지 생산량이 작년 한 해 생산량을 이제 넘어섰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상하이시가 기가팩토리 3를 건설할 당시에 인프라 구축이나 이제 대출 확대 같은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영향으로 좀 좋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를 겪는 이제 중국도 이런 테슬라를 좀 모범 사례로 부각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빠진 얘기도 있습니다만 애플 주가 빠진 게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아플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게 중국에서 뭐 외국산 핸드폰을 이제 관청에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도 팔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폰을 갖다가 중국에서 많이 사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된 밸류 체인 선상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오늘 주가에 조금 나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시장은 뭐 여전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이라도 만들어주면 좀 좋을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크게 기대할 만한 이슈는 여전히 없고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속하게 좀 승인하라고 압박을 넣고는 있습니다만 SEC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법원의 판결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SEC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빨리 승인을 해줘야 출시를 빨리 승인을 해줘야 이제 시장에 좀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투심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어물쩡거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좀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속 주의를 해 나가면서 뭐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격적인 투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비중을 모아가는 건 좋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말이죠. 계속적으로 뭐 주가 내려가듯이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저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전저점 부분까지 거의 와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그 반등을 강하게 할 때는 뭐 ETF가 곧 나온다 이런 얘기로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던 건데 지금 그런 게 지연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밀리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자, 그다음 관련된 뉴스가 또 엘살바도르 뉴스가 있네요. 네, 이제 엘살바도르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제 대표적인 국가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엘살바도르에서 암호화폐 교육 시스템을 2024년까지 이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좀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엘살바도르 교육부가 이제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하고요. 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는 75개의 학교, 총 150명의 교사들에게 이제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이해력을 좀 갖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엘살바도르 학생이 이미 2만 5천 명이 이미 학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운 상황이고, 세계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좀 반응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가 거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가상화폐 대출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지난 1일에 SEC에다가 가상화폐 대출 서비스에 관한 이런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출 서비스를 위해서 약 5,700만 달러 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제네시스나 블랙록 같은 이제 투자 회사에서 비슷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었지만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해당 서비스를 철수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자료 준비해 주신 정혜성 전문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